혹시 지금 부모님의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중이신가요? 검색하면 다 좋아 보이고 주변에서는 여기 괜찮다, 저기 괜찮다, 유명하다 말이 많은데 도대체 어떤 요양원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오늘 영상은 바로 여러분과 같은 보호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좋은 요양원을 선택하는 9가지 핵심 기준을 아래와 같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 가까운 곳이 가장 큰 효도 위치와 접근성. 둘, 냄새와 위생이 말해주는 진실 청결 상태 점검하기. 셋, 직원의 눈빛과 말투를 살펴보세요. 돌봄 태도와 분위기. 넷,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아야 적정 규모와 운영 철학. 다섯, 공신력 있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요양원 평가 등급. 여섯, 질문 없인 후회합니다. 상담 시 꼭 물어볼 체크리스트. 일곱, 분위기부터 시스템까지 요양원 유형 바로 알기. 여덟, 살고 싶은 공간인가요? 내부 인테리어와 생활 환경. 아홉, 운영자의 태도가 시설의 수준 시설장 전문성과 응대. 좋은 요양원 선택은 위와 같이 9가지 핵심 기준이며 항목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위치와 접근성. 요양원 선택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거리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요양원이 보호자의 거주지에서 너무 멀 경우 정기적인 방문이 어려워지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이 어렵게 됩니다. 실제로 요양원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도 이 점을 가장 먼저 강조합니다. 보호자가 자주 찾아뵙고 면회하거나 간단한 물품을 전달할 수 있어야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심권에 거주하는 보호자가 외곽 전원형 요양원을 선택할 경우 교통편이 불편하거나 이동 시간이 길어져서 자주 방문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르신이 외로움을 크게 느끼게 되고 보호자와의 소통 단절로 인해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생기면 가까운 요양원일수록 빠른 출동과 보호자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자녀의 직장과 요양원이 가까운지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접근성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지, 자차 이동 시 주차는 용이한지, 건물 진입 시 휠체어 이동 동선이 편한지 등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특히 일부 상가형 요양원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협소하거나 입구가 경사진 구조일 수 있으므로 현장 방문 시 이러한 부분까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요양원은 찾아가기 쉬운 곳이어야 하며 이 기준은 돌봄의 연속성과 가족 간 유대, 그리고 전체적인 만족도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너무 멀거나 왕래가 어렵다면 좋은 요양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접근성은 단순한 위치의 문제가 아닌 보호자의 마음이 닿는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2. 청결 상태. 요양원에 처음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항목 중 하나는 바로 청결 상태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위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가장 먼저 후각에 집중해 보세요. 시설 내부에 들어갔을 때 기저귀 냄새, 곰팡이 냄새, 음식물 부패 냄새가 강하게 느껴진다면 해당 시설은 청결 관리가 미흡하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 직후나 기저귀 교체 이후라면 일시적인 냄새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시간에도 냄새가 계속된다면 이는 시스템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각적인 청결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화장실 변기 주변,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테이블 아래, 바닥, 복도의 먼지, 손잡이의 오염 상태 등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은 하루 몇 번 청소를 실시하는지, 담당 인원이 정해져 있는지, 청소 체크리스트가 존재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침실 또한 반드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침대 프레임이 낡거나 녹슬어 있지는 않은지, 매트리스와 침구류가 청결하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개인 물품들이 바닥에 방치되어 있거나 방안 공기가 탁하다면 생활 전반의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당은
그 요양원의 위생 수준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조리장이 오픈되어 있는 경우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는지, 음식물 쓰레기가 넘치지 않는지, 조리기구가 정돈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청결은 단순히 보기 좋은 상태를 넘어서 감염 예방과 어르신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양원 선택 시 시설장에게 직접 위생관리 체계에 대해 질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몇 번 청소를 하나요? 청소 인력은 몇 명이 전담하고 있나요? 기저귀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등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그들의 위생에 대한 철학과 시스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직원의 태도와 표정. 요양원에서 보호자가 가장 민감하게 살펴보아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직원들의 태도와 표정입니다. 아무리 시설이 깨끗하고 구조가 잘 되어 있어도 결국 어르신을 하루 24시간 돌보는 사람은 직원들이기 때문입니다. 방문 시 직원들이 어르신에게 어떻게 말을 거는지, 그 말투가 따뜻한지 또는 기계적이고 차가운 느낌은 아닌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어르신에게 말을 걸 때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짧고 퉁명스럽게 대응한다면 정서적인 케어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자연스럽게 어르신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잡아주거나 눈을 맞추며 미소 짓는다면 그 요양원은 인격적인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걸음걸이나 표정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빠르고 분주하게만 움직이는 모습은 여유 없는 인력 구조를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충분한 시간이 배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인사를 주고받거나 서로 협력하며 움직이는지 보는 것도 조직의 분위기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단서입니다. 요양원 운영자들이 자주 말하는 기준 중 하나는 직원의 눈빛이 따뜻한 곳이 좋은 요양원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그 시설의 돌봄 철학과 현장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실내에 긴장감이 도는 곳인지 아니면 가족처럼 편안한 기운이 감도는 곳인지 느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보호자로서의 느낌이 중요합니다. 시설 설명을 듣는 도중에도 직원이 어르신 호출벨 소리에 무관심하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는다면 그 장면 하나로도 많은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후에 복도나 공용 공간에서 어르신과 직원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4. 요양원의 규모와 운영 철학. 요양원의 규모는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너무 소규모일 경우 인력이 제한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고 의료적 돌봄 체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대형일 경우 개별 어르신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090명 규모의 중형 요양원이 가장 이상적인 규모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어르신 간의 사회적 교류와 직원 배치의 효율성 모두에서 균형을 잡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양원의 운영 철학은 직원 교육과 어르신 케어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상담 시 운영 철학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는 어르신의 자율성과 존엄을 중시합니다라는 철학을 실천하는 곳이라면 무조건 침대에 누워 계시게 하기보다는 가능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케어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런 운영 철학은 홈페이지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나 브로슈어, 직원들의 행동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운영 철학이 명확한 시설일수록 직원 교육 매뉴얼도 체계적이며 신입 직원도 같은 돌봄 철학을 공유하고 일관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설 규모와 함께 철학적인 방향성 그리고 그에 따른 실천 방법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 요양원 평가 등급. 요양원을 선택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객관적인 지표가 바로 요양원 평가 등급입니다. 이 평가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3년에 한 번씩 전국 모든 요양원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평가 항목에는 어르신 안전관리, 위생 수준, 직원 배치, 응급 대응 체계, 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 총체적인 요양원 운영 수준이 포함됩니다. 가장 높은 등급은 어등급이며 이는 일정 기준 이상의 전문성, 위생,
안전관리, 어르신 케어 체계를 모두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역명과 요양원 이름으로 검색하면 해당 시설의 평가 등급은 물론 세부 평가 항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등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설이 무조건 완벽하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상담이나 현장 방문해서 직원들의 대응, 어르신의 표정, 내부 분위기 등을 직접 확인해 봐야 그 시설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등급은 참고 자료일 뿐이며 최종 선택은 반드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6. 상담 시 질문 체크리스트 준비. 상담은 단순히 시설을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물어보는 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전에 질문지를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상담 현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나중에 요양원별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질문 항목은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시고 모든 방문 요양원에 동일하게 적용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책 프로그램은 주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식사는 자체 조리인지 외부 배달인지, 그리고 식단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나요?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인원 배치는 몇 대 몇인가요? 어르신이 기저귀 사용을 거부하실 경우 화장실 동행 등의 대안은 있나요? 인지 기능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 이성 요양보호사 케어에 대해 어떤 대응 방침이 있나요? 야간 돌봄 인력은 어떻게 운영되며 밤사이 호출벨 대응 시간은 평균 어느 정도인가요? 보호자와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전화, 문자, 앱 등으로 어느 주기로 이뤄지나요? 질문은 가능하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출력해서 들고 가시고 각 요양원의 답변을 기록해 두면 시설 간 비교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직원의 응답 태도나 정보 전달 방식에서도 그 시설의 전문성과 성의 수준을 엿볼 수 있습니다. 7. 요양원 유형 이야기. 요양원은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동생활가정과 일반 요양원입니다. 이 두 시설은 규모, 운영 방식, 분위기, 그리고 비용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말 그대로 어르신 9명 이하가 함께 생활하는 형태로 대부분 상가나 주택을 개조한 공간에서 운영됩니다. 소규모라서 가정적인 분위기가 특징이며 입소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가족과 같은 환경에서 지내기를 선호하거나 자주 면회가 가능한 보호자라면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의료 인력이나 프로그램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일반 요양원은 정식 인허가를 받은 자가 건물에서 운영되며 1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규모를 갖춘 전문 시설입니다. 물리치료실, 간호실, 프로그램실, 공용식당 등 기능 공간이 잘 구분되어 있어 어르신 케어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집니다. 다양한 질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거나 인지기능 저하 등 의료적 관찰이 필요한 어르신의 경우 일반 요양원이 더 적합합니다. 두 시설 모두 장단점이 분명하므로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성향, 가족의 방문 여건,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요양원은 자가 건물 기반이며 규모가 커서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간호실 등 전문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돌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하신다면 일반 요양원이 적합합니다. 8. 내부 인테리어와 생활 환경. 요양원 내부 환경은 어르신의 심리적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루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공간의 분위기는 곧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먼저 실내 조명을 살펴보세요. 어두컴컴한 복도, 형광등만 켜진 침실은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창문이 있는지, 방 안에서 자연 채광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벽지의 색감이 차갑고 칙칙하다면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기 어렵습니다. 가구의 상태나 배치는 어르신의 일상, 동선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침대가 벽 쪽에 과도하게 붙어 있거나 방 안의 가구가 과밀하게 배치되어 보행기를 사용하는 어르신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매우 불편한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잡이의 높이와 위치가 어르신의 체형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미끄럼, 방지 매트가 적절히 깔려 있는지
방과 화장실 사이에 문턱이 없어 휠체어나 보행기에 걸림없이 이동할 수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 하나하나가 어르신의 낙상 위험을 낮추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환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내 공기가 정체되어 있으면 곰팡이 냄새나 음식물 잔취가 쉽게 쌓이게 되고 이는 어르신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냄새가 방 안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실제로 이를 정기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냉방이 너무 강하거나 약하지 않은지, 겨울철에는 난방이 지나치게 덥거나 부족하지는 않은지 계절에 맞춘 실내 온도 관리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실내 온도 유지가 매우 중요한 건강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시설 외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정원, 산책로, 화단 등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식물이나 햇살이 있는 환경은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즉, 좋은 요양원은 돌봄뿐만 아니라 살고 싶은 공간으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9. 시설 상담자과 운영자의 전문성. 요양원을 선택할 때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자의 응대 방식과 전문성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행정 업무만 처리하는 사람이 아닌 요양원 전체의 분위기와 운영 철학을 좌우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상담 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시설장의 대응 능력을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이 밤에 갑자기 낙상하셨다면 어떤 절차로 대응하시나요? 평균 응급 상황 발생 시 병원 이송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인가요? 전담 계약 의사는 몇 주 간격으로 방문하시며 어떤 처방이 가능한가요? 이러한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는지 아니면 얼버무리거나 확인해 보겠다고만 하는지를 통해 그 시설의 운영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자가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관련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자주 교류하는지 등도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보호자의 질문에 친절하게 응대하고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돌봄에 대한 철학을 나누는 운영자라면 그 요양원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좋은 요양원은 운영자의 말투, 시선, 책임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호자분들께 드리는 말씀. 좋은 요양원은 시설이 화려한 곳이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곳,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짝이는 외형보다는 따뜻한 손길과 꾸준한 관리, 보호자와의 소통이 살아있는 곳이 진짜 좋은 요양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요양원을 선택하더라도 보호자가 자주 찾아뵙지 않으면 그 요양원은 반쪽짜리 돌봄밖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인 면회와 방문은 어르신에게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 삶의 의지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손을 잡아드리는 그 시간이야말로 그 어떤 서비스보다도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기준을 정리한 다음에 가셔야 하고 같은 질문을 여러 요양원에 반복해서 물어보는 것이 비교와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성향, 가족의 이동거리, 경제적 여건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요양원 선택은 단순한 공간 선택이 아니라 부모님의 남은 삶을 함께할 삶의 동반자를 고르는 일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노후를 준비하는데 큰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 준비의 정석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더 좋은 내용과 현실적인 노후 준비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